다음으로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님 모셔서 게임화와 메타버시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홍지연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건 게이미피케이션하고 유니버시티하고는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대학 교육과 접목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요. 제목에 versus로 갈 거냐 아니면 and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목차를 한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시티라고 저는 말을 지었는데요.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유니버시티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갈 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혹시 보시면서 저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썼어.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래가지고 나름 맞춤형으로 한 건데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용서를 바랍니다. 데피니션을 보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세 가지가 ambiguous하다, 애매모호합니다. 메타버시티라는 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게임하고 연동시킬 건가, 그건 더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상에 있어서는 instable합니다. 불안정하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inite,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죠. 이런 디렉션을 가지고 그러면 이 메타버시티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인도어에서만 했습니다. 실내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놀이터가 생기고 이러면서 아웃도어가 생겼어요. 지금 저희가 온 오프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온 오프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 하면 온 fit, 내 발로 찾아가는 거죠. 온 fit. 그리고 라인으로 타서 가는 온라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중요한 교육을 하고 싶어도 발이든 라인이든 자기가 직접 타고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탄생하는 것이 이런 하이브리드가 생기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결국은 인도어, 아웃도어, 온핏, 온라인, 이걸 어떻게 다 하이브리드화해서 갈 것인가. 이게 형태가 게임이 되든 메타버스에 올리든 뭐가 어떻게 되든 분명히 하이브리드, 어떤 하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발표하시는 황재순 대표이사님의 말처럼 가상화와 현실화가 교육에서도 분명히 이제 혼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꼭 하고 가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긴 교육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에 왜 센터드,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 나빴냐?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진짜 교육 수요자의 니즈나 생각이나 요구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가르칠 것만 가르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다시 센터드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와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테일러드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학회에 오기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들었는데, 자기는 머리가 엄청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대요, 자기 머리에 맞는 모자를. 근데 어떤 모자 가게에 가서 샀는데, 인터넷으로 샀겠죠. 배달이 돼서 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큰 모자 안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뭐였을 것 같으세요? 큰 마스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머리가 크면 얼굴도 클 것이다. 이 사람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게 테일러드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일러드, 개별 맞춤형이라도 패턴이 필요합니다. 유형이 필요합니다. 머리 큰 사람, 머리 작은 사람, 5분 동안 못 앉아 있는 아이, 5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유형별을 어떻게 개별화로 맞춤형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테일러드 에듀케이션은 메타버스에서 가능하냐? 똑같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리든지 간에 온라인을 타고 오든
온 핏 네 발로 걸어오든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앞서 발표하셨고 또 발표하실 분들께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플랫폼은 학교 교실에서 또 게임 콘솔 무슨 또 뭐였죠?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로 계속 진화돼서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계에서는. 왜냐하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약간 멘붕이 올 거예요. 내 아바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조작을 어떻게 하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굉장히 좀 헤매긴 할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거지만 또 굉장히 쉬운 툴들이 나올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은 큰 문제가 될 게 아닐 거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것을 누가 가르칠 것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학생들은 많은 것을 유튜브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주구장창 교육학 개론을 가리키고 막 이러면 돌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나이 든 아줌마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 좀 예쁜 여자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현실화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쁘고 젊은 아바타가 나와서 똑같은 걸 가리켜서 좋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전혀 아바타로 느꼈던 그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계의 신뢰성은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현실화되어 있는 사람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 사람한테 뭘 배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분 만에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교육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특징은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고 배우고 마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가 대부분은 변화와 연결이 됩니다. 변화라는 건 성격이 변화해도 좋고요. 인격이 변화해도 좋고요. 인성이 더 발달되는 것도 괜찮고요. 몰랐던 것을 아는 것도 괜찮고요. 스킬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교육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의 특성을 어떻게 imitate, 흉내는 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게임으로든 가상화가 현실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매칭이 될 것이냐. 제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근데 제가 완전 개차반이에요. 이런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미테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무엇일까? 결국 성과는 어떻게 낼 것이며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는 메타버스에서 배우는 과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가르칠 것이냐, 뭘 배울 것이냐 해서 컨텐츠입니다. 뭘 가르칠 수 있는가. 결국은 똑같은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것을 어떻게 제공하고 가공해서 메타버스든 콘솔 박스든 플레이스테이션이든 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안 봐서 그런데 굉장히 빨리 끝냈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교육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저는 어떤 사람 쪽에 속하냐면요. 교육은 사람을 100%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한 5%에서 정말 좋은 교수자라면 10% 정도 이끌어내서 이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잠재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로 가면 더 합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이 학생이,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에서는 더 어떨까요? 그럼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이 신뢰성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도구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 채운 시간은 질의 시간에 받는 걸로 하고 뒤에 발표자께서 조금 더 오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